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김은아입니다. 5월을 지금 맞이해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어버이날 선물, 대표적인 선물 혹시 카네이션 준비하셨어요? 저는 어저께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네 근처에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샀는데요. 조금 오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식물, 화분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2개를 샀는데 마침 그 샵에 이렇게 커피 모양의 예쁜 화분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화분에 받침이랑 해서 이렇게 커피잔 같이 예쁘게 세팅을 해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네이션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플로리스트인 저 같은 경우도 카네이션 하면은 모양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뭐 색깔이 예쁘다거나 아니면 뭐 향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뚜렷한 매력은 없어서 사실 그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 때 크게 선호하는 꽃은 아닌데요. 반면에 카네이션은 다른 꽃보다도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오랫동안 피어 있고 또 그리고 비교적 이제 금액이 좀 합리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카네이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고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의 사랑도 조금 화려하진 않지만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 평범하고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조금 잊기 쉬운 그런 사랑이지만 카네이션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은은하게 우리 삶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네요. 어버이날 이렇게 좀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사실 약간은 조금 쑥스러운 면이 저는 아직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뭐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조금 쑥스러운데요. 조금 쑥스러운 이유는 사실 이렇게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실생활에서 표현하고 조금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버이날을 이용해서 부모님하고 저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말을 다 이제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사춘기가 되고 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조금 반발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특히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거나 그럴 때 이제 격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를 떠올리면서 항상 그 마음에 담는 이런 화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나는 부모님도 한때 어린아이였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해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도 나같이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였고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라고 그 시절이 어땠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얘기 다 나오네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말수가 적으시고 조금 과묵하신 성격이세요. 그러다가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확 이렇게 그 언성을 막 높이시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방 안에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긴장해서 딱 어깨 피고 앉아 있고 조금 소리 안 내고 조용히 공부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크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되게 친하게 막 놀이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아빠랑은 그렇게 안 될까?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조용하고 자꾸 중간중간에 화만 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이제 그런 어릴 시절 환경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년에 6.25 전쟁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지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저희 그 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북한군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조금 안 좋게 생을 마감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일찍 떠나 보내시고 나서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의 생계를 꾸리셔야 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 나가서 물건도 파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아빠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말수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혼자 있었으니까 좀 우울한 시간도 많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런 환경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부모가 되신 다음에 저희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저에게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익숙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그거를 보고 나니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됐고, 그리고 그런 6.25라는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뉴스에 뭐 평화통일, 남북관계, 북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갖게 되신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성장 환경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는 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폭이 매우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세요. 네, 차분하고 조용하시고, 가끔은 뭔가 조금 속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겉에 얼굴을 보면은 약간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답답하다, 엄마가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2남 4녀의 그런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그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 보시면 식사할 때 한쪽 큰 밥상에는 아버지랑 아들이 식사하고 한쪽 구석에 작은 밥상에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가족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가정에서 남성, 아들이 중심이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이다 보니까 크게 의견을 내지 못하고 좀 조용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됐던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성격을 갖게 되신 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말씀을 안 하시고 약간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실 때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러시지, 답답하다 했는데, 이제는 뭐 제가 먼저 다가가서 엄마 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씩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우리가 가족이긴 하지만 각자 다른 환경과 각자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있는 그대로 각자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긍정학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부모님도 한때 어린아이였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해합니다. 부모님도 한때 어린아이였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해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이 이렇게 오래 볼 수 있고 예쁜 꽃이지만 영원히 이렇게 피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늘 있을 것 같고 늘 우리 곁에 항상 지켜주던 부모님의 사랑도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충분히 사랑을 전달하시고 감사를 전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어버이날 보내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남은 하루도 꽃 피우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